안녕하세요. 마곡 기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법이나 팁은 있는가? 요렇게 많죠. 비법, 팁을 소개하는 유튜브라든지 합격수기 아주 많죠.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법이나 팁 같은 건 없다. 있다면 오직 닥치고 공부뿐이다. 이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보통 국민 자격증이라고 하죠. 무슨 국민 자격증입니까? 국민 고시지. 자, 30일에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보면 1차 15만 1600명. 요거 시험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장에 직접 나타나는 사람 숫자예요. 이 중에서 32,000명 합격률 21.3%. 2차가 7만 5천명 응시해서 1만 6천 합격 22%. 이거 보면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자, 이것만 봤을 때도 학창시절에 전교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본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20%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20% 상위 20% 안에 들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건 더 나눠서 봐야 되는 게 1차와 2차를 처음으로 도전해서 동차 합격한 사람 숫자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현재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1, 2차 초시에 동차 합격한 사람 숫자는 2차 합격생이 제가 봤을 때는 10% 넘기 힘들지 않을까? 10% 하면 1600명. 아무리 많아도 2000명 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 3개월 공부, 직장인이랑 6개월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20명? 30명? 많아도 20, 30명에 불과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방법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제 현직 감정평가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는 분이 올렸어요. 그 댓글을 달았어요. 결론은 간평사 1차 시험 문제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과목이 많이 겹치거든요. 내용도 비슷한 게 많고. 그런데도 간평사 1차 합격자가 공중사 시험과 동차 도전 시 소요기간은 잘하면 3개월 가능하다. 저도 옛날에 이 생각 했었어요. 감정평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면 아마 이 사람 정도면 3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다. 제 생각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법, 팁 같은 건 없다. 있다면 닥공뿐이다. 닥치고 공부뿐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시험의 난도를 상중하로 나눌 경우에 중상급 이상 시험에는 비법, 팁 같은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가 볼 때 중상급 이상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비법, 팁의 핵심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비법, 팁의 핵심 간단해요. 핵심은 공부 분량 시간을 줄여서 단기 합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두꺼운 기본서를 안 보고 요약집, 핵심 요약집, 그 다음에 문제풀이만으로 승부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언뜻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서가 총 6권에 대개 3,500쪽 안팎이거든요. 근데 핵심 요약집은 총 2권이고 1,000쪽 안팎이에요. 분량이 3분의 1을 넘게 줄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잘 나오는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여기만 공략하면 가능하다. 이게 이른바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비법, 팁을 말하는 분들의 핵심 주장이에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60점만 맞으면 된다. 자, 여러분, 시험 점수를 당신이 맞고 싶은 만큼만 맞은 적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시험만 들어가도 이런 거 불가능해요. 제 인생 경험에서 내가 맞고 싶은 만큼만 딱 맞았던 유일한 시험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유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비법 팁으로 뭐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합격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교재는 이거죠. 핵심 요약집, 기출문제집만 살고, 그래서 강의는 무료 강의를 듣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게, 무료 강의를 할지라도 경기도 도청에서 하는 뭐 지식 뭐던가? 뭐 그거 있죠. 근데 무료 강의를 할지라도 교재는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재 값이 비싸요. 기본서 기종 권당 3만원 넘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문제 출입 구입하고 하면 제 보니까 무료 강의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재값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요즘에 각 인강업체 경쟁으로 환급반이 많습니다. 뭐 동차 합격 환급반도 있고 평생 합격 환급반도 다양한데, 아니 합격해서 그대로 돌려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랜드프로를 들었는데, 이 업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 환급할 때 각종 수수료, 뭐 세금 등 가장 적게 떼고 환급한다고 해서 신청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합격해서 78만원. 원래는 2년 300% 환급반이어서 민법 85점 넘었으면 300% 받을 뻔 했는데, 60점, 평균 점수 60점, 간신히 뭐 턱걸이 합격해서, 아무튼 저 78만원 환급 받을 거예요. 이 업체 이거 바로 준다고 하더니, 올해 너무 환급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올 6월달 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공짜로, 그러면 환급반 들었으니까 공짜로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료 강의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이거 무료 강의에도 어차피 교재값 때문에 한 15만원 써야 되는데, 15만원 17만원 써야 되는데 환급반 들어서 완전히 공짜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또 있죠. 객관식 시험에서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제가 한 석 달 전에 올린 단기 합격 수기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단기 합격, 3개월 단기 합격했다고 그 증명은 감정평가사 1년 안에 합격으로 증명하라고 했죠. 그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소개했지만, 현행 국가고시 2차가 논술식, 서술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답을 길게 써야 하는 객관식입니다. 그건 제가 석 달 전에 올린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그 핵심 요약집하고 기출문제 위주로만 해서 단기 합격 가능하다. 이유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게 단기 합격 비법 팁의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좀 거칠게 말하면 거의 엉터리예요. 거의 가짜 뉴스예요. 그 이유를 제가 증명할게요. 이게 작년 30일에 민법 A형 69번 문제예요. B형은 70번일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 단기 합격 수기 비법 팁에서 말하는 대로 핵심 요약집과
기출문제 위주만으로 풀어서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번 제가 계속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밑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핵심 요약집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떤 분은 뭐 이러더라고. 처음에 기본소진 뭐니 다 집어치우고 아예 사지도 말라.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봐라. 기출문제를. 그리고 밑에 보면 해설이 나온다. 그곳으로 감을 잡고 핵심 요약집으로 정리하면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홈쇼핑에서 홍삼 세트를 주문했어요. 주문한 건 며느리인데 받는 건 시어머니야. 그렇죠? 계약을 한 사람과 실제 수익을 하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자,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20회에 나왔던 문제.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동영상을 이게 다, 여러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동영상 정지시키고 문제 읽어보시고 밑에 보면 기출문제집 밑에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능한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것도 27회에 나왔던 문제. 동영상 정지시키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것도 동영상 정지시키고 읽어보시고. 28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문제, 기출문제 보셨죠?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랜드프로 핵심 요약집에 나와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한 겁니다.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폰트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권리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핵심 요약집에서 나온 이 설명 듣고 원래 법학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관련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핵심 요약집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 설명이 딱 2페이지예요. 전공자이거나 대학때 법학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관련 직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법쪽 관련 공무원으로 일했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면 핵심 요약집 처음 봐서는 대체 무슨 말인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핵심 요약집은 기본 동영상을 듣고 기본서를 5, 6회 이상 통독한 뒤에 요약집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해요. 어떻게 처음에
기출문제 백지 상태에서 풀고 밑에 달린 해석 보고 그리고 나서 핵심 요약집을 봐서 이해가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전공자 아니면. 그렇죠? 근데 뭐 처음부터 요약집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기출문제 풀고 해석 보고 요약집만 읽으면 된다? 이 방법이 어떻게 비법이나 팁이 될 수 있나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민법이 539조에서 542조까지 나옵니다. 이게 전부의 법률 539조, 540조, 541조, 542조.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민법 조항이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다 판례에서 나오기 때문에.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는 법조문 그대로가 아니라 95% 이상 판례로 출제됩니다. 사실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전부 복합 지식이 여러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아니 민법이 다 판례로 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나온 민법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판례가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뭐 가로치기로 나온다든지 다음 주 민법 제3자를 이해한 계약에 민법 조항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요 정도 나왔으면 쉽죠. 그게 아니죠. 다 판례로 나오니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시험이 어려운 시험과 쉬운 시험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단편적 지식만 물어보면 하급 시험이에요. 종합적 지식, 복합 지식을 요하면 중상급 이상이에요. 근데 종합적 사고력, 응용력까지 요구하면 이건 상급 시험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종합 지식을 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상급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역사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중 1592년에 발생한 사건은, 혹은 다음 중 발생 연도가 가장 빠른 사건은, 하나, 이렇게 예를 들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바스코 다가마, 아시아 항로 개척, 콜럼버스의 신대륙 도착,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건 쉬워요. 어떤 게, 요거죠. 1493년. 아니다, 이거구나. 1488년인가? 아,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1488년이고, 이게 1493년이고, 1592년, 1644년, 1517년.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단편적 지식만 물어보는 시험이죠. 만약 다음 사건들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설명을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나서 밑에 이 정도 나가면 어려운 시험이죠. 이거 상당히 어려워. 중상급 이상 시험이 돼버린다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비유를 들자면, 만약 이렇게 다음 중 물건의 성질이 다른 게 올바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게 용익물건하고 지금 담보물건이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건 쉽죠. 15회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주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이유를 올바로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렵죠. 이건 법 원론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민법 강사가 물건 채권에 우선한다고 그냥 외우라고 하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이유까지 밝히면 너무 길어지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왜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지. 아무튼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중간 정도는 됩니다. 이건 하급 수준이고 이건 상급 수준이잖아요. 이 중간 수준은 돼요. 그럼 중간. 그럼 딱 중급 수준이냐? 중상급입니다. 중상급. 자, 연예인 서경석 씨. 작년에 1차 시험 합격했죠? 근데 그 서경석 씨 유튜브, 서경석 TV에 가서 보세요. 그때 동영상 보세요. 서경석 씨가 시험 당일날 정말 죽상이 돼 있습니다.
완전 저 공패 질린 얼굴로 시험장에 갔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서경석 씨가 1차만 도전했지만 이 사람이 육사 수석에다가 서울대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아주 우습게 봤겠죠. 그것도 더군다나 1차인데. 그러다가 막상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시험 당일날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너무 긴장돼서 시험장에 들어갔죠. 그거 꼭 보세요. 저는 저 서경석 씨가 제가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을 안 봤다면 나는 서경석 씨가 쇼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날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날 서경석 씨의 표정은 쇼가 아닙니다. 100% 진심입니다. 아니 육사수석에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아무리 연예인이라서 바쁘지만 1차 시험에 떨어져 봐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니까 서경석 씨가 그렇게 죽상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했던지 지금 얼마 전에 3월 달인가? 이제 서경석 씨가 2차 시험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 작년 11월 말부터 2차 시험 준비. 그러니까 10월 말에 시험 보고 11월 말이면 아직 그 합격 여부 발표 안 됐을 때거든요. 작년 12월 2일인가 발표됐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참 놀랍게도 4과목 전체를 2회 두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1차 시험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대충 보지 않겠다. 이 각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안마 의자에서 피로를 푸는 20분 동안에도 팔과 손 한 마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 촬영 중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 1초도 아끼는 거예요. 1초도. 실내 자전거 탈 때요. 그렇죠. 실내 자전거 타면서 안 본단 말이에요. 밤 10시에 와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서경석 씨가 바보입니까? 서경석 씨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뭐 로또 그것도 하고 MBC 양희은과 아침에 여성시대도 하고 로또 뭐 그거 추첨하는 것도 하고 또 뭐더라? 생활의 달인 나레이션도 하고 그다음 또 여러 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경석 씨가 뭐 A급 연예인은 아니지만 천분을 다툴 정도로 바쁜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공부하겠어요? 자, 만일 비법 팁이 있으면 서경석 씨 같은 사람이 먼저 비법 팁을 캐치해내고 그걸 적용했겠죠. 왜 바보같이 저렇게 1초를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겠어요? 얘기 나온 김에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 보통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머리는 평균 수준 이상이지만 진짜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 들어간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압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다음 집중력이 다 뛰어나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잡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잡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른바 명문대 들어간 사람은 공부하는 시간 딱 되면 잡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에 관한 한 자기가 한번 목표 세우면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할 일이 생기도 꼭 딛고 일어나요. 이게 이른바 명문대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서경석 씨가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법 팁이 있었으면 서경석 씨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걸 적용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닥공하잖아요. 닥치고 공부하잖아요.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비법 팁 같은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작년에 1차 시험 해봤잖아요. 안 거예요. 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비법이니 팁이니 이런 거 통하지 않는구나. 오직 닥공뿐이구나. 그러니까 실내에서 자전거 타면서도 동영상 보고. 방송 촬영 들어가기 그 잠깐 시간에도 앉아서 그 공부하고 있고. 저녁에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 10시에 와서 1시간, 2시간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팁이 있다면 그냥 원칙은 닥공이고 제가 한 달 전 올린 동차 합격하는 방법 그 동영상에 설명했죠. 기본 동영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기본 동영상, 기본서, 기출문제집, 나만의 요약노트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강사 쇼핑 하지 마세요. 그 인터넷에 보면 각 과목별로 유명 강사들 나와 있고 그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개인별로 선호도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강사하고 자기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샘플 강의는 꼭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럼 자투리 시간 최대한 활용. 그 어떤 분이 올린 팁을 보니까 이게 진짜 팁이지. 휴대폰 초기화면 휴대폰 알람 등까지 온통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을 채운 거예요. 휴대폰 초기화면 뭐더라? 외우기 어려운 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올려놨다고 하든가 뭐 이런 게 팁이지. 동영상 강의를 휴대폰을 넣고 시도 때도 없이 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아내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OX 문제를 있게 해서 풀어본다. 뭐 이런 게 팁이죠. 지름길은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제가 학창시절 공부 습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유는 이걸 뜬금없이 소개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학창시절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일 먼저 교과서를 한 10번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를 봅니다. 서너 회 정도.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문제를 푸는데 대충 이러면 7, 80점 나와요. 그럼 틀린 문제 원인 분석, 관련 지식 정리하고 다시 교과서 정도 참고서를 하면 그럼 90점 정도 나옵니다. 다시 문제집 정리하고 문제집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바꿔가면서 풀면 2단계에서 오답 노트, 핵심 요약 노트를 작성합니다. 다시 교과서를 정독하고 참고서를 보면 95에서 98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쫙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정독과 참고서 보는 게 이거 세 바퀴로 노는 거예요. 이 정도 되었을 때 시험 당일 컨디션 좋으면 95점 이상이 나오고 보통 상태면 90점 정도. 90점 안팎. 재수 없거나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85점 안팎이 나옵니다. 특히 저는 학창시절에 암기 과목이 아주 강했는데 저는 암기 과목은 85점 이하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전혀 85점 이하로 전혀 맞아본 적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한 2번인가 3번 사회 과목인가 아무튼 암기 과목에서 한 85점 미만 나와서 한 75점인가 받아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한 2번이나 3번. 그 외에는 전 한 번도 85점 이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방금 말했던 그 과정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작년에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수기를 너무 많이 한 100개 봤나? 200개 봤나? 시험 공부하기 전에 봤더니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그냥 운전면허 필기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는 작년에 4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이리저리 미루다가 5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열흘 정도 개인적 사정으로 전혀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5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100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2000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막판 시간 부족을 허덕였고 9월 이후는 하루 14에서 15시간 거의 잠을 뭐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어요.
쌍코피 터졌어요. 정말 작년 9월 이후에 공인중개사 막판을 공부할 때는 정말 내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단기 합격 수기에 속았던 혹독한 대가입니다. 요약노트 만들어놓고 한 번도 못 봤지. 1차 민법하고 부동산학 계란 80문제 80분 안에 푸는 연습을 거의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걸. 이거 100분 안에 80문제 100분 보는데 왜 80분 안에 풀어야 하냐면 마킹하는 데는 5분 들어가고 먼저 못 풀었던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기 때문에 그럼 80문제를 일단 처음에는 80분 안에 풀어야 돼.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전혀 안 해봤더니 시험 당일 시간 부족, 시간 안배 실패해서 부동산학 계산 문제를 몽땅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시험 당일은 물론이고 합격 발표된 지금까지도 채점도 안 해봤습니다. 너무 다시는 저를 쳐다보기도 쉽지 않아서. 제가 가채점 포기했다고 했죠? 가채점 포기했다는 건 시험 떨어졌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근데 찍은 게 너무나 많이 맞아서 60점, 평균 점수 60점 간신히 높게 합격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합격한 거지 원래 정상이었으면 저는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설명 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요약노트 제작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외로 요약노트를 작성했다는 유튜버 합격수기 쓴 분은 많은데 요약노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 개인적 상황, 개인적 시각이 들어간 거지만 다음번에는 요약노트 제작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